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논어 20편 중에 제5편 공야장 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 27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편에 대한 집주에 보면은 이 편은 모두가 다 고금 인물의 현부득실을 논한 것이다. 그리고 호씨라는 분은 아마 이거는 자공의 무리들이 기록한 것 같다. 그래서 자공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시고, 그럼 현부득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부득실. 중국 지금 백화에도 그렇고 고문에도 그렇고 앞에 글자가 하나 나오고 뒤에 이 부자가 붙으면요, 앞에 있는 글자를 반대로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 그럼 어질의 여부, 이렇게 생각. 우리도 이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안부를 묻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구속 적부 심사할 때 적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가부를 묻다, 가한지 가하지 아니한지. 존부를 묻다,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뭐 그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자는 긍정하다의 뜻이니, 긍정하고 말고 인정하고 말고 허락하고 말고 의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이 부자는 뒤에만 붙으면은 앞에 있는 글자를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의미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부득실, 옛 사람들의 똑똑했는지 똑똑하지 않았는지, 또 제대로 놓친 것은 없고 얻은 것은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설명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 1년 번호 093 공야장 첫 번째입니다. 여기 고사도 들어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위 공야장 가처야라. 수제 류설지중이나 비기죄야라. 이 기자로 처지하다. 여기 한 단락이고요. 다음 단락. 자위 남용하야 방유도에 불패하며 방무도에 면어형육이리라. 이기 형지자 처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公也长第五，子谓公也长，可弃也。虽在累谢之中，非其罪也。以其子弃之。子谓难容。邦有道，不废；邦无道，免于行路。以其兄之子弃之。 뜻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공자가 공야장이라는 사람을 두고 제자입니다.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히 딸을 시집 보낼 만한 인물이다. 비록 유설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주어 그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 다음에 이제 공자가 남용이라는 사람을 두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에 도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나라에 도가 없어도 그런 인물 정도라면 형륙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형, 맹피의 딸, 그러니까 조카겠죠. 그를 주어서 아내로 삼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뜯어보면 이제 공야장이라는 사람은요, 자는 자장이며 공자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뭐 공자의 사이가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가처야라. 자, 처는 아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선 처를 삼아 주다. 그럼 아내를 거느릴 만하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봐서는 사위로 삼을 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의미가 이렇게 빙빙 꼬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장가 보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제 뭐지중 제 어디의 가운데에 있었다. 이럴 때 제는 이제 실수하니까 정식으로 이제 뜻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류설 그 글자를 보시면은 류자는 실사가 있고 설자에도 실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묶인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주에는 풀어서 류는 검은 포승줄이라 그랬고 설은 묶다 이런 뜻인데 검은 포승줄로 묶었다. 결국 죄인을 뜻하겠죠. 죄인이 되어서 포승줄로 묶인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다.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는 그 죄는 그의 죄가 아니다. 아마 다른 죄에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옛날에 고대는 다 아들이건 딸이건 다 자를 썼습니다. 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딸을 공자의 딸을 아내로 삼아 주었다. 공자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자의 아들은 리라고 해서 공리. 그 자는 백원대요. 첫째 아들이니까 백이고 리가 물고기니까 고기어자 써서 백원대. 이 딸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관 그 딸을 아내로 주었다. 처지 그에게 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가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를 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위 남용을 두고, 남용이라는 사람을 두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방유도면 나라에 도가 있으면, 즉 나라에 정의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불패야, 폐기되지 않아. 이런 사람 정도는 반드시 등용되어 쓰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데 또 나라에 도가 없어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그냥 억울하게 잡혀가기도 하고 뭐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된다 할지라도 면허 형륙이라 형륙에서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형은 형벌이고요. 륙은 죽일 륙자니까 죽음은 당하지 않는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럴 사람이다. 그러니 그 형의 딸로서 형의 딸로서 이는 무엇으로써요 처제했다. 그에게 아내를 삼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공의사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남용이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남용이라는 사람은 흔히 남궁괄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맹희자의 아들인 자용, 남궁 경숙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뒷사람 연구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다. 남궁 경숙이 아니다. 남궁 경숙은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맹손씨 집안에, 맹손씨니까 성을 뭘로 썼겠습니까? 중손으로 썼겠죠.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맹손씨, 그런 맹손 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맹의자, 맹손 여린다.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아들 바로 자용이라는 사람. 이게 나중에 성씨를 남쪽 궁궐 쪽에 살아서 남궁씨로 바꿨는데 남궁경숙.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은 남궁괄입니다. 경숙은 경자는 뭡니까 시호고 숙은 뭐 학렬이죠. 그래서 그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궁경숙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형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조카 사이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뒷사람들은 남궁도라는 사람이 있고 남궁도라는 사람에서 그 사람이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른 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서 여기서 남용은 그 남궁경숙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용이라는 사람은 아주 뭡니까 공자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이 또 어떤 티끌도 없이 그렇게 그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서
제 11편의 선진장인데요. 11편 선진장의 1년번호 258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그 형의 딸로서 철을 삼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남영이라는 사람이 백규라는 시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보고, 아, 저 정도면 되었다. 그래서 쟤를 조카 사이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진편에 보면은. 그럼 백규라는 시가 뭐냐? 자, 칠판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경대아억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이 출화하라라는 말,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을 써요. 신 이 출 화 이해되십니까? 신 삼가라, 그죠? 이는 너희자죠. 너희자하고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줄여서 이 글자가 되고 이 글자가 변해서 다시 사람인 짧아서 백화의 이 글자가 됩니다. 이건 니 아닙니까? 너. 이런 지금 백화에 많이 쓰죠.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옛날에도 너입니다. 너. 출화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너 말을 조심해라 라는 다음에 백규 지점은 어때요? 상가마야나. 사언 지점은 불가위하라. 참 좋은 말이죠. 백규. 하얀 구슬. 규벽으로 쓰는 구슬. 하얀 구슬에 흠이 있으면 그것은 그나마도 갈아서 없앨 수가 있어요. 상가마야. 그러나 사언 지점은 이처럼 잘못 내뱉은 말에 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위하여 어쩔 수 없어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로 다시 거두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구절을 3번이나 외운 걸 보고 공자가 대단하다. 남영 저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남영을 되게 칭찬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남영은 공자의 그 눈에 딱 들었던 그 제자 중에 하나죠. 한편 공자 형의 딸,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이리저리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숭량흐리, 공자 아버지가 숭량을 아닙니까? 숭량흐리 시시의 딸과 결혼했어요. 맨 처음에는 시시 딸과 결혼을 했는데 딸만 낳으면 낳았다고 그래요. 딸만 낳으면 낳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첩을 들여서 맹피를 낳았습니다. 맹피 지난번 나왔죠. 이게 맹자의 형이기도 하고 이제 숭량을의 아들이겠죠. 그 맹피라고 쓴 걸 봐서 맹자 쓸 때는 되게 어떨 때 쓴다고요? 그러니까 적처에서 나지 않은 아들. 그런데 첫째 아들 경우. 그러니까 적처 낳고 딸만 낳았다는 아들은 못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첩을 해서 낳기 때문에 백자를 쓰지 않고 맹자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맹피. 근데 맹피가 불구였다고 그래요. 불구. 신체에 장애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나이 들어서 안증제라는 그 젊은 여자를 맞이해서 그래서 공자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맹피는 이미 이때 죽고 없었다고 그래요. 죽고 없어서 공자가 자기 조카 딸, 맹피의 딸이니까 조카 딸을 그 바로 이 남용이라는 이 참 똑똑한 친구에게, 똑똑한 제자에게 시집을 보내준 거죠. 근데 여기 줄을 보면요, 공자가 여기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누굽니까? 공야장이 더 훌륭해요? 아니면 남용이 더 훌륭해요? 공야장은 잘못은 있었지만 그 죄는 아니다 하는 정도였고, 남용이라는 저 제자는 뭐예요? 아주 스스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냥 아까 얘기한 백규의 시도 3번이나 외울 정도요. 정말 대단히 그 깨끗한, 그건 실제로 보면 남용이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 훌륭한 사람에게 자기 형의 딸을 시집 보내고,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 이게 성인의 마음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성인은 이렇게까지 참 대단히 작은 문제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유설의 설자 보세요. 유설의 설 실사본에다 세자를 썼죠, 그죠? 실사본에다 저 예자를 썼네요. 그러면 이거 썼죠, 그죠? 이 예자를 썼는데 이거는 다른 데 들어가면 역시 설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쓴다. 설자 같은 설자입니다. 왜? 여러분 누설하다 설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누설할 때 설자 똑같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건 다 설이 서로 통해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는 누설하다 무슨 어떤 비밀을 누설할 때 설자입니다. 설자 이 글자도 쓰고 이 글자 쓸 때 여기도 마찬가지 설자도 그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공자 집안에서 자기 딸과 조카 딸을 시집 보낸 가정사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